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3호 제12면입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 용인수지점과 업무 협약. 집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한근식, 지난 8일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 용인수지점, 원장 윤병문, 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업무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 용인수지점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소재한 정신건강 클리닉이다. 수지 지역에서 16여 년 동안 우울증이나 ADHD 등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고민하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치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해야 정신장애인이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 용인수지점을 통해 치료를 연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병문 원장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상담에 있어서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담사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의 노하우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근식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혼자 사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지원사업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세이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과의 협약을 통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본 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이재희 상담사는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 용인수지점은 우리 복지관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 이번 업무 협약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 용인수지점과 함께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용인시 홀로 어르신 위한 용인형 AI 노인안심 서비스 신청하세요. 인시가 용인형 AI 노인안심 서비스 이용자를 선착순 400명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AI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치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터치케어 서비스는 손목에 착용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밴드와 사물에 부착하는 터치패드 형태의 디바이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행동을 감지하고 분석한 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 및 식사, 복약, TV 시청, 운동 시간 등을 AI 스피커 순위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에는 저소득 가정의 홀로 어르신 100여 명이 참여했고 사업 결과 어르신들의 걸음수가 평균 1000보 이상 증가하고 오후 10시 이후의 식사 횟수가 35% 줄어드는 등 생활 패턴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AI 스피커 순위로 퀴즈, 음악 감상, 영어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용인형 AI 노인안심 서비스는 터치케어 서비스를 확대 보완한 사업이다. 대상자를 40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의 홀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르신과 떨어져 사는 보호자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메시지 알림 기능도 추가했다. 서비스는 신청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400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내 시정 소식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820원으로 확정. 용인시는 7일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8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29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 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토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8월 26에서 27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위반 근절에 나서. 의정부시 신곡 일동 행정복지센터 권역국장 박성복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표지 미부착과 주차 불가 표지 또는 구형 표지 부착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반드시 차량 좌측, 운전자석, 하단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을 시 발급되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차에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아닌 경우 발급되는 장애인 주차 불가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017년 표지 전면 교체가 시행된 이후 직사각형 모양의 구형 표지는 사용이 불가한 무효 표지이므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 반납하여 폐기 처분한 뒤 원형의 신형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 및 위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200번지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원상 신곡 일동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정당한 대상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개최. 이천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300억 원, 국비 52억 4천만 원, 도비 45억 원, 시비 20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이천시 안흥동 176번지 1원에 2024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는 이천 제1고등학교 맞은편 학교 부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2018년에 도교육청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이천시가 학교 복합화 시설을 건축하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 시설은 연면적 8,500,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과학 특화 도서관, 개방형 벤처 오피스가 있는 인재 육성존과 동아리실, 음악 실습실, GX 연습실, 생활체육실이 있는 주민생활문화존으로 어느 위치에서도 자유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받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 협약을 하여 2021년 6월 18일에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조기주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천 제1고 교장과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추가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 사항을 한층 더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청소년 생활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시는 앞으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가 이천의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문화와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이천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